좋아요, 알람을 안녕하십니까. 눌러주세요. 8천만 다음 동포 영상을 여러분. 만드는데 더 제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열었다고 좀 PR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상대 동지가 이미 다 해버려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3, 4일 전입니다. 수요일 날 방송을 오후 3시경에 해가지고 한 5시, 4시 반경에 출력을 해서 송전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종편에 나갈 때 그 안내를 보냈던 한 3,000명 정도의 그 리스트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방송 지금부터 나갑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오늘 현재까지 약 1,500명 정도의 구독이 생겼고 한 1,700명 정도의 조회가 있어서 비교적 순탄한 출발을 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수많은 그 댓글이 들어왔는데 하여간 3,000명 중에 댓글이 좀 고약한 댓글. 제가 반성해야 할 댓글이 2개인가 3개인가 떴어요. 하나는 밑에다가 무슨 구자본어를 썼더니 야 구걸하지 말고 네 돈으로 하라 하는 거, 그 말은 제가 반성의 자료로 참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돈을 보낸 주인공의 이름이 100만 원이에요. 그 01하고 0000 이 공을 딱 붙이니까 얼른 보니까 100만 원을 누가 보낸 거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일자가 하나 싹 있어요. 100만 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게 1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현재로 제 핸드폰에 218만 1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1원이 저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조심하라. 똑똑히 하라. 네 말에 함부로 안 넘어간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로 듣고 앞으로 그 1원을 보낸 사람이 99원을 플러스 하든지 99만 9,999원을 플러스 하든지 그 1원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박찬종 의원께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그 방송을 막 시작하는 그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2시에. 그런데 누가 썼는지 이번에 그 연설문을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설문을 쓴 청와대 그 공보비서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과 좀 안 맞아. 그래서 아마 쓰면서도 갈등을 많이 느꼈으리라 하고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와 인권에 있어서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다. 말은 좋죠. 아니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좀 부끄럽지 않아요?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안이 제기되면 안 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묻거나 3가지 하나를 했던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백악관에 딱 가니까 북한 인권 문제 딱 거론하잖아요. 이런 양반이 법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같은 길을 걸어왔다. 말을 해도 너무하죠. 쑥스러워요. 이것을 공유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비행기를 같이 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데 점잖은 처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김광일 논설위원이 왜 김정숙 여사는 비행기를 못 탔나 하는 글을 썼는데 아니 제가 그걸 보고 배꼽을 잡았어요. 밑에 댓글이 한 200여 개 붙었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유머는 거기 다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서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큰 소득이 있다면
미국이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제한을 없애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ICBM을 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그걸 계속 제한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분쟁이 일어나서 몇십 시간 만에 휴전이 된 이스라엘 문제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무기 체제가 발달되고 모사드의 정보 체제가 세계 제1등을 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아랍과 대결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꿀릴 게 하나도 없어. 무기 체제 하나뿐이야. 근데 저 사람들은 그 무기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돈을 구해가지고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하여간 밀수하고 해킹하고 해갖고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 빵빵 띄우고 핵폭탄 실험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갈을 꽝꽝 친다. 저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뿐이에요. 니들은 안 되면 이거 미국에 싼다. 서울에 싸는 거 이거 문제도 아니다. 이런 공갈을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장체제를 자유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청해서 얻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딱 던졌어요. 니들이 이제 무장 마음대로 만들어라. 아마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던진 것은 나는 네가 이거 못하게 해서 머뭇거릴 줄 알고 있다.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다가올 새로운 정부에게 이걸 던진다.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쿼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말도 못하고 특히 그 94세 되신 한국정 참전 용사 예비역 대령의 그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 메달 오브 오너 이것을 수여할 때 그저 바빠서 퍼스트 레이디 잘 못한다고 슬슬 뺐다는 질 버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가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 해리스 부통령 부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좀 뚱뚱하게 비슷한 사람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김정진 여사가 벌써 쫓아갔나고 내가 가끔 착각을 했는데 비행기 낼 때도 옆에 하나 있고 갈 때도 뒤에 따라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뇌부로서 대접을 좀 적게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가끔 미국에서는 이 실무 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되 그냥 들어서 막 꽝꽝꽝꽝 울리고 막 사열하고 그런 걸 좀 생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수상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그냥 장난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니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성김 현재 인도네시아 대사, 전 필리핀 대사, 전 한국 대사 성김을 이번에 대북 특사로 임명했죠. 이것도 서프라이즈입니다. 깜짝 놀란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성김을 잘 압니다. 성김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옛날 중앙정보부 일본 책임자였던 김재권 공사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하나 믿는 것은 철저한 자유주의자고 대북 문제에서는 철저한 강경론자예요.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 다른 사람보다 성김 대사가 왔으면 잘할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세계 유일한 유엔구 묘지가 있고 쫙 얘기하더라고요. 저 양반 보니까 굉장히 반공주의자처럼 보이는데 돌아와서는 딴짓을 해. 그게 이중인격이야. 아마 그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 모양. 그래서 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 부산이 고향이십니까? 하고 좀 묻고 싶어요. 고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그 설왕설래. 이번 귀국하시고 돌아오면서 귀국 해결해서 고향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화려한 거짓말을 사실은 비행기가 떠갈 때 저는 아주 덕담을 했습니다.
이번 가서 잘 하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정말로 눈물이 뽕뽕 나올 만큼 감동적인 대통령 노릇을 해서 물러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참 우스꽝스러운 거 하나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흉내내 가지고 뭐 뉴딜을 한다고 막 발표했죠. 근데 이게 루즈벨트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은 로즈벨트라고 발음합니다. R.O.O. 프랭클린 로즈벨트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의 정책의 핵심은 동아일보의 정아무개 논설위원이 오늘 지적했어요. 구호, 릴리프, 그리고 회복, 리커버리, 그리고 개혁, 리폼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뉴딜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부동산도 엉망이고 세종시에 아까 박찬종 의원이 얘기한 거 보세요. 온 공무원 사회가 도둑놈 천지야. 일본만 써서 미안해서 민나 도로보됐어. 전부 도둑놈들이야. 이런 날을 놔두고 가서 뉴딜 정책을 한다고 해서 프랭클린 로즈벨트를 탁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쇼는 참 기가 막힌 쇼구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중자애하셔서 나머지 순간이라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얼마 됐어요?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이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하고 화제를 올린 이 나라 야당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요새 국민의힘은 뭐 하는 겁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사람이 무슨 초선이 됐냐, 뭐 당선을 했냐, 마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당대표를 한다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당대표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 1등, 2등이 올라가는 거야. 아니 이런 정도의 세상에 어디 있어? 도대체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지난번 시장 선거를 자기들이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 문제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지난번에 광화문의 태극기 세력이 정말로 독심을 먹고 옹심을 먹고 표를 동원했습니다. 이번에 꼭 이겨야 된다. 안 이기면 이 나라 장래가 없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나 이런 사람들 덕 많이 본 겁니다. 우리가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데 아니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보이지도 않고 이 정부에서 고관대작을 했던 사람만 불러오려고 난리 법세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윤 검찰총장, 최모 현직 감사원장, 김모 전 기획재정부 부총리, 이 전부 이 정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야. 이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부르려고 난리 법석을 하는 거야. 야, 이 당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수권 정당이 못 됩니다. 이러다가는 정권의 필연적인 후보가 없어서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덕담이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에게 정권을 뺏길지 모릅니다. 이 정권에 거기는 어떻든 간에 일사불란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힘이 국민의 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뺏깁니다. 일단 후보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지금 선거 제도 있죠. 선거 기계부터 보팅하는 기계부터 계산기 하는 것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이거 전부 바꿔야 합니다. 이렇지 않고 절대 못 이깁니다. 이번에 시장 선거는 어물어물하다 자기들이 뻥 당했어. 그러나 내년 3월 9일 국회 대통령 선거는 죽기에면 까무라치기야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데 지금 앉아서 야당이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 웃고 앉아가 자식 쓰레기 같은 놈들 니들이 우리 걸 뺏으려고 그래. 웃기고 자빠졌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입에 밝은 정진이 있기를 바라고, 특히 이것은 그동안 위기가 있을 때마다 외부에서 그 차입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뭐 김아무개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도 김이죠.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 정당을 수권 정당으로 올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자기도 비례대표 하나 하고 자기 목으로 몇 명 비례대표 붙여가고 적당히 뭐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나라의 명운을 정한다는 결심으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광화문 세력은 늦지 않게 정당을 결성해서 내년 3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연말이 돼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될 일이 있으면 그때 단일화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기도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래가 가만히 놔뒀다면 죽도 밥도 안 되겠어요. 정말로 죽도 밥도 안 되겠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10분 고려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야권 오는 6월 11일 날 하죠. 6월 11일 전당대회 하는 것에 뭐 누가 나오건 어떻건 간에 국민에게 단합된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꾸며주도록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